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본격적으로 아리랑 1권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일단 다른 책을 가져왔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의 아리랑은 한 달에 한 권 정도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3번은 일반 책을 소개하고 한 번은 조정래 작가님의 아리랑을 소개한다면 준비하는 저도 듣는 구독자분들께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드릴 책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 책은 2021년 당시 소설 분야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으며 당시 판매 순위 부동의 1위를 기록한 소설입니다. 사실 김호연 작가님의 책을 처음 접한 것은 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던 망원동 브라더스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실패자, 루저로 평가받는 각각의 사연이 있는 청년들이 서울 망원동 한 자취집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었는데 글을 읽는 내내 이분 참 글을 현실적으로 잘 쓰네라며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그런 뒤 까맣게 잊고 지났는데 이 책 불편한 편의점이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작가님의 소설이 터졌구나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생각이 납니다. 불편한 편의점 주인공 덕구는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을 잃고 살아가는 40대 중반의 서울역 노숙자입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편의점 사장님인 염여사의 지갑을 찾아주고 이를 계기로 염여사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노숙자를 가게에 들이면 안 된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염 사장은 덕구에게 신뢰를 보내고 덕구도 그날부터 술을 끊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합니다. 책은 편의점 알바들의 시각에서 한 챕터씩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다 큰 아들을 둔 오전 타임의 오여사. 오여사는 자신에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아들 때문에 살맛이 나지 않는 중년의 아줌마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아들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 덕구는 게임할 때는 삼각김밥이 최고라며 오여사에게 쪽지와 함께 삼각김밥을 아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매일 오전에 노량진에서 공무원 수업을 듣고 오후에 일하러 오는 오후 타임의 시연에게는 자신에게 알려줬던 편의점 계산할 때 필요한 포스기 사용법을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밤 매일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참깨라면, 참치 삼각김밥, 참이슬을 줄여서 참참참을 먹고 가는 단골 손님에게는 소주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권하고 온풍기를 꽂아줍니다. 이런 익숙하지 않는 독고의 사소한 친절과 권유로 인해 그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은 조금씩 독고의 진심에 마음을 열고 주변은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 게임만 하던 아들은 엄마가 준 삼각김밥과 쪽지에 마음을 열게 되고 다른 길은 없다고만 생각했던 공무원 수험생 시연은 유튜브에 올린 포스기 사용법으로 인해 다른 편의점의 지점장으로 스카웃됩니다. 매일 참깨라면에 소주 한 병씩 마셨던 한 영업사원은 술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고 가정으로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주인공 덕고의 범상치 않는 능력들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게 되고 덕고도 그 주위 사람들도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들도 도대체 덕고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덕고는 뭐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주인공 구씨가 연상되었습니다. 덕고도 혹시 구씨처럼 조폭두목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거쳐 덕고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편의점 사장의 아들은 급기야 심부름센터에 덕고의 뒷조사를 부탁하고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덕고가 유명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이 밝혀지며 책은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서서히 기억이 돌아온 덕고는 의료사고로 한 여성을 숨지게 했던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언론과 수사기관, 그리고 가족에게까지 거짓말로 대체했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실망하여 처갓집인 대구로 떠났던 아내와 딸, 그리고 서울역 노숙자가 된 자신의 부서진 삶.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독고는 자신이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여성의 무덤을 찾아가 용서를 빕니다. 이어 서울역 대합실로 다시 찾아간 독고는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코로나가 집단 발생되었던 대구행 기차를 탑니다. 책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을 장소로 정한 뒤 주변에 늘 있을 법한 애환을 가진 인물들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거기에 중간중간 나오는 마스크 얘기며 대구 집단 코로나 발병 등의 사건이 겹치면서 코로나 초창기 대한민국으로 독자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작은 배려와 친절이 갈수록 사라지는 시대이기에 책 속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로 옆 사람의 사소한 친절함의 중요성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책을 읽은 뒤 한동안 저도 옥수수 수염차를 냉장고에 쌓아두고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친절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시원한 맥주를 대신할 만한 더 없는 대체제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재밌고 따뜻한 소설이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불편한 편의점 2도 출판되었다고 하니 조만간 2도 리뷰 올리겠습니다. 독고의 사소한 친절, 그리고 그로 인한 이웃들의 작은 변화. 저도 이 채널을 통해 구독자분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보여주는 지지와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